안녕하세요. 기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명의 정의와 지식재산권의 정의, 의미, 종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창업의 절차와 표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88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출원할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출원 절차는 선행기술 조사, 사용자 등록, 명세서나 서식 작성, 제출 서류 준비, 특허 출원 및 수수료 납부의 과정으로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합니다.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을 변리사분들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서류가 제출되면 법적인 서식과 과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방식 심사 후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출원 공개를 합니다. 이후 실제 특허의 내용을 검증하는 실체 심사를 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하여 등록 공고를 합니다. 여기서 출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하는 전제로 권리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특허청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의 등록 요건은 첫 번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과학적으로 원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의 제조기술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한 발명인가? 기존의 같은 내용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기술적으로 퇴보하고 더 불편해지는 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이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명세서의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 범위는 명확한가? 제출 서류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가 아닌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은 발명, 창업 업종 구상, 타당성 분석, 창업계획서 작성, 사업 인허가 및 사업 신고, 자금 조달 및 사업장 설립, 사업 개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발명하거나 개량하여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을 획득합니다. 창업 업종 구상 단계에서는 창업자가 가진 기술, 자질, 자금력, 판매 등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기술력, 시장 규모, 성장성,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창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창업의 개요, 제품 분석,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조직 계획, 채산성 분석, 창업 지원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할 때도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 인허가 및 사업 신고 단계에서는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 및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 지정, 신고, 등록 등의 인허가를 받고 사업 신고를 합니다. 자금 조달 및 사업장 설립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임대인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 개시 단계에서는 생산품을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기술 개발과 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9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술 연구 개발과 표준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를 통하여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겉모양이 다른 제품이라도 표준화된 동일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합니다. 기업의 제품에 대한 표준화는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생산 비용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때 조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최근에는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에서는 표준화를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규격을 통일하고 단순화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 방법 등을 결정하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표준화의 목적은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 표준을 적용하여 표준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축적하고 표준이 형성된 시장 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표준을 통한 기업 가치와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표준화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화의 효과는 크게 산업 발전의 효과와 소비자의 편익 증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의 모양, 치수, 품질, 생산 방법 등에 대해 통일된 규범을 설정하여 표준화를 하면 품질 향상과 균일성 유지할 수 있고 생산 능률의 증진, 인력과 자재의 절약, 생산 원가 절감으로 생산 공정을 혁신함으로써 산업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받음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사례 및 표준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S 인증을 통해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해거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받은 후 합격하면 KS 표시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표준화 기반 구축기로 농림어업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성장한 시기입니다. 1970년대는 국가표준의 양적 팽창기로 농림어업 비중이 축소되고 소재 재료, 건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는 국가표준화 질적 조정기로 경공업이 둔화되고 중공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대는 국제표준의 대응기로 중공업, 전기전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인식과 IT 산업이 부상하는 시기입니다. 2010년대는 국제표준의 본격 참여기로 신산업이 등장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서비스 산업과 융합 산업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별 표준화의 사례는 그림의 내용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은 공통의 이익을 보는 다수 국가 간의 동의로 제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을 말합니다.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국제표준을 논의했을 때에는 대부분 시간이나 항해와 관련된 표준을 다루었습니다. 1884년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한 자우선을 경도의 0으로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통해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특허는 기술 표준과 특허의 특징을 함께 가진 것으로 기술 표준을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TV 등 최신 IT 제품은 다양한 기술 표준을 적용하여 생산되며 이러한 기술 표준에는 수많은 특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술 표준을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들을 표준 특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 표준 문제의 창의적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속담 중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불표는 발명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명은 필요와 불편을 발견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발견은 대상에 관한 관심과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사고 기법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체계적 발명 사고 시든 트리즈를 간소화하여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고 도구로 트리즈에서 고안한 40가지 원리 중 유사하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을 제외한 5가지 사고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통합은 여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염도 측정 수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거는 제품 구성의 일부 요소 제거하는 것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가 해당됩니다. 분할은 제품 구성 요소를 나누는 것으로 커터 칼에 칼날이 있습니다. 형상 변화는 제품의 모양이나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물파스 통이 있습니다. 속성 변화는 제품의 속성을 바꾸는 것으로 액체 비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실현하기에서는 도면을 작성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명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평가하여 문제 해결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먹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